예술이라는 것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는 것이고요. 사회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 이것이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함축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부산 문화예술 전반을 이끌어온 이미연 대표이사 모시고야 그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임기는 이제 이번 주까지입니다. 16일. 네네. 와,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네네. 네, 26일이면 다음 주? 16일이면 이제 이번 주 1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3년을 잘 마치고 임기를 마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을 때 제가 불렀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3년이 흘렀어요. 2022년 그러니까 1월에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임기 시작할 때 2월 15일에 자갈치아침에서 첫 인터뷰를 이렇게 하러 나오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각오 한마디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정말 그 빛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명을 다하겠다,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아마 그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라디오라서 또 보이는 라디오에서 안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대표이사님들 오시면 실무진들이 좀 따라오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따라오셨어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네. 왜 그러세요? 직원들은 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저는 뭐 제차 몰고 제가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와서 또 인터뷰 즐겁게 하고 그리고 회사로 갑니다. 예. 이렇게 3년 동안은 좀 각오대로 잘 좀 진행이 됐는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하신 부분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 번 또 이 초대석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존재 이유이면서 책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강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21년에 왔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창작 환경이 좀 침체되어 있었고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사실은 그 공감과 협력으로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그 예산을 3개년간 사실은 원래 45억 원으로 8년 동안 동결이 돼 있었어요. 부산 예술인들 꽤 많은데도 그래서 85억 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실에서 85억 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4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 동네에서 본 것 같아요. 현수막 얼마 국비 확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0억 원 증액 확보하셨군요. 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번에 예술인 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부산의 창작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분들을 위한 정말 문화예술 그 향유 강화는 부산이 이제 15분 도시잖아요. 15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15분 도시에 걸맞은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과 또 삶, 일상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예술 치유 프로그램, 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네에 부산만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라고. 그래서 그 마을건강센터에 예술인들이 가셔서 이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늘 강조드렸지만 정말 재단의 시그니처 사업이 저희 한일 교류 사업, 조선통신사의 사업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저희가 대마도에 조선통신사 성과 함께 입항을 했고 지난해에는 정말 260년 만에 본토를 시모노세키에 입항을 같이 하면서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까지 그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떠오르는 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 BPA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 비팜 기획하고 선보일 때 그 당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때는 좀 생소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뭐 몇 년 안 됐는데도 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을 해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2회를 했으니까 네, 이제 네. 올해가 3회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2회를 마치고 지난 11월 달에 시나르라고 공연 마켓계의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마켓입니다. 그래 거기를 갔었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도 아닌 그 아기인 비팜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전 세계에서 오신 델리게이션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부산 공연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정책센터에서. 근데 그때 지역 공연 예술인들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만들고 나면 그냥 끝이다.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지 좀 않는다. 팔아야 된다. 네, 팔아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요청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사업화하자. 어떤 그 정책을 만들자라고 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함께하면서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부산에서 해외를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게 저희도 직항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네,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마켓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 아트 마켓이라고. 근데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산에서 아트 마켓이 만들어지면 정말 부산에서 바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설계를 네.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저희가 부산 시민 바로 요 앞이죠. 네. MBC에서 엄청 정말 그 함께 해주셨는데 아니 요 앞에서 뭐 네, 홍보를 부쩍부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야 이거 갑자기 그런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 앞에서 이제 거리 예술 공연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예. 그때는 뭐 한 18,000명 정도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정말 지난해에는 이제 부산 문화회관으로 또 경성대 강할리까지 좀 이렇게 장소를 넓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5만여 명이 정말 비팜을 즐겨주셨어요. 근데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시간표를 딱 보고 국제영화제처럼 그렇게 차단하셔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공연 산업 관계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도 아시아에 심지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산에 오신 거죠. 근데 부산은 너무 좋은 도시다. 네, 비팜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좀 달성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김동호 집행위원장 네네. 부산국제영화제 이면 부산문화재단 이사장이 그때 당시에 그거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네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래 비팜의 목적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기회를 잡도록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비팜이 거둔 성과 참 많겠지만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제가 사실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 소멸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지금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돼 그런 큰 그 과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비팜 같은 경우는 부산의 예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산에 오시는 공연 산업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총 314명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축제 감독이라든가 뭐 극장장 기관 그러니까 실제 그 공연을 이렇게 픽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 143명 거의 반 이상이 오셨어요. 네네. 다른 분들은 이제 예술 관계자들이라든가 기획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비뇽의 오프 페스티벌이나 에딘버러 프린지라든가 이런 곳에 뭐 대표님들이 다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에덴버러에 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올 때에 그 예술 그 작품을 하나 가져온나 그래서 예술가들과 함께 온나 이런 제안을 받았고 아비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예술 지원팀에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왔다 갔다 이런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술인들이 뭔가 초청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분들도 공연 기획자분들도 네. 여기 와서 같이 밥도 한 끼 먹고 네. 그죠?
그렇게 좀 교류를 하는 게 정말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사실 이제 비팜 1호로 극단 따뜻한 사람들의 그 연극 컨테이너가 루마니아에 가서 이미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해외 투어를 예정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2023년에 오신 분들이 2024년에 또 오셨고, 네, 그분들이 또 초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교두보가 조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팜이 더 노력할 그런 자리가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임기 동안 기초예술 지원도 좀 많이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문화 현장이 너무 어려웠고 특히 부산이 이제 저출생, 초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도 늘 청년 그 유출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갈치 아지매께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기초예술학과가 거의 폐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초예술 활성화는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부산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뭐 단연간 지원하는 그러니까 2년, 3년 지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막 오페라는 막 1억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다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래 또 청년들은 끌어모으고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뭐 문화들을 좀 선도하고 계신데 이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좀 고민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사람을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고 보신 거지. 네. 요즘 이제 문화도시 사업 이런 걸 보면서 영도가 왜 문화도시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초고령화에서 지역 소멸인 영도구가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요즘은 이 문화정책이 도시의 전반의 정책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민이 정말 도시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네네. 재단이 또 한 역할이 그것인데 정말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하고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 긍지가 이렇게 서로 연대 힘으로 나타나요. 서로 함께 이어지는. 그리고 이게 이제 포용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정말 포용의 도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이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포용의 도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산문화재단이 이제 다양성 사업을 한 네네.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 다양성을 지역 사회에서 구현해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안에 이제 장애 예술을 돕는 그런 장애 예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실버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거기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이나 관계 단절 이런 예술 시책도 저희가 많이 다듬었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한 6년 정도 저희가 애를 써서 정말 작년까지 많은 발전을 좀 그래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병원하고 협력해서 하스피탈 아트 프로그램 요거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만 있는 게 마을건강센터예요. 네네. 이게 7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 아니고 동네에 있어요. 동네에 뭐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공간에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놀이터예요. 이분들이 그냥 거기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수다 나누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같이 하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막 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이 예술가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75개나 되니까 다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보냈는데 지금은 한 18개 센터에 보내고 있고요. 호스피탈 아트는 사실 이제 병원 아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작년에는 좋은 부산 요양병원에 그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네네.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회복을 돕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고 또 다운병원은 정신질환자 분들이 그러니까 낮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낮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에 와가지고 또 재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이에요. 네네.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프로그램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실상 제가 그래서 마지막 이 좋은 부산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그 성과 발표를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추진했던 예술인들이 실제 이 병원에서 암 환자로서 그 투병하고 재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이끌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이제 제가 갔는데 그 한우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래 이끌고 같이 춤을 추시고 안아주시고 울고 정말 정말 예술이 이 환자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구나. 네. 그런 거를 정말 제가 많이 느꼈고. 알겠습니다. 네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임기 3일 남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예술은 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스미어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함께 해왔던 재단의 여정은 정말 그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했던 과정이었지만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상에서 행복을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문화예술인들은 부산에서 더욱더 좋은 창작 활동을 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의 많은 관심과 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퇴임 앞두고 누군가를 모셔가지고 말씀 듣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정말 드문 일인데 제가 워낙 바쁘게 활동하셔가지고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3일 전에 만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건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였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일상의 행복 느껴보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갈찾음의 18,585회 김예지였습니다.